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때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몇 안 되는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인데요.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것과 관련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날 강서갑의 당원들 500여 명이 징계 청원을 당해한 겁니다. 5월 25일 날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실제로 당 내에서 활동하는데 거의 아무런 지장이 사실상 없는 그런 정도로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송갑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에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를 강조하고 또 지도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청원을 해서 받아준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판단은 심판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과정을 따져보자면요. 1999년에 한 번 있은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겁니다. 1999년이요? 예, 99년에 당시에 이미경 의원, 이수인 의원한테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파병 문제를 가지고 반대 당론을 당시 이미경 의원이 어겼다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었고 이수인 의원 역시 정교조 관련법, 교원노조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당론하고 다르게 행동했다 해서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가지고 당론하고 다르게 표결했다 해가지고 당에서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연도를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도 그렇고 국회법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서 직무 수행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신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2002년에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114조 2항에다가 당론하고 상관없이 당 소속 당하고 상관없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자면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2002년에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회에서 당론하고 다른 투표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그 이후로 지금 이번에 처음 조치가 있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라는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 추진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소신을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서 당론 위배 행위로 간주해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이 당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정활동하고 투표를 하는데 본회의의 투표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했다. 민주당이 당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또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양심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일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어요. 헌법 46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당의 의견에 기소되지 않고 소신에 따라서 우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분들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는 걸 전혀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원들 보러 법을 위반하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력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권고적 당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적 당론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귀속화시킨다고 한다면 의원들은 300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당 지도부만 있어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지 무슨 300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의회의 과정을 오히려 더 파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의원들을 다 귀속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일하는 국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당론과 당론이 부닥치면 항상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파행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윤리심판원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끔 내버려 뒀던 부분들도 저는 이해찬 지금 지도 체제가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지만 너무 파행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결정이 내리면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조건 당론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21대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아무리 이례적이고 약한 경고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당의 윤리심판원이 소속 의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언론에 알리거나 그래야 됐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민주당도 이 징계 결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동료 의원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마 이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은 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는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이번 징계 적절치 않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전 의원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 이런 반응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당의 대변인이 당원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윤리심판원을 해부했다는 얘기 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그 민주당의 조직의 좀 특성 같습니다. 아다시피 장점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열성 당원들이 많아서 당론 또 당의 주요 흐름하고 배치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집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양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빠 얘기가 나오기도 있는데요. 이게 당의 한편으로는 열성적인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칫 당을 이것을 폐쇄적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금태섭 의원 개인의 행보 관련해서는 당 쪽에서는 본인이 낙천되는 게 거기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 지역구 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당의 윤리심판을 요청할 정도였으면은 당에서 소수 이견을 낸 것에 대한 당의 적극 열성 당원들의 불만도 반영됐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각 정당에 지금 심지어는 통합당까지 포함해서도 당헌회가 이렇게 당론 또는 당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20대 국회 2007년에 현재 통합당 계열에 있었던 장제원 의원 또 김연아 의원도 당론하고 배치되는 여러 가지 투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것까지 가지고 징계까지 가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추경에 당에서 전부 이제 투표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렸는데 혼자 참석해가지고 찬성표를 던졌고 김연아 의원은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당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혼자 동의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은 이미 2002년에 국회법에 명문화된 자유투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투표를 가지고 당론 심사의 대상은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히려 180석, 177석을 주도하는 민주당에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 아까 김영준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당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먼저 터뜨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시도였다고. 지금 김만우 원장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정치부의 권지훈 기자도 취재를 해서 아마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 상대당 의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정당 의원 아닙니까? 이럴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소신 투표. 저런 김연아 의원에게는 국민들이 제발 칭찬하는 문자 좀 많이 보내달라고 강훈식 지금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강훈식 의원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955년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 그 유명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8명의 상원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당시의 당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속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고 소신 있게 투표를 했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37세 때 쓴 글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8명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아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물론 당원들은요.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경선에서 낙선시킬 수 있는 권리를 벌써 향유한 건데 행사했죠. 했죠. 예. 그런데 다시 또 윤리위원회 심판해가지고 경고를 주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뒤 흔드는 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까지 개원 협상하는 게 법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국회법 112조 4항은 안 지키죠? 아니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이렇게 선별적이고도 편의주의적으로 국회법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빨리 지도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회의원은 특히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내가 이 정당의 가치와 이념, 정책, 노선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경선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국회법과 헌법이 있습니다마는 각 정당은 어쨌든 당론이라는 걸 정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자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당론이 결정이 된다면 아무리 헌법과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 그 정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징계의 근거가 그 부분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말이죠. 계속 강조했지만 권고적 당론은 있을 수 있지만 강제적 당론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결국 그 징계는 공천 과정 속에서 걸러내야지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당론으로 가져간다면 미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당론하고 부닥치면 동물국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도 같이 돼야 된다. 최근에 정당의 흐름들은 개방화, 다양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 정당은 아주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정말 당의 규율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큰 정당들의 특혜가 엄청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이 시대적인 변화가 다양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민주당 지금 뭔가 그걸 선도하고 싶다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에 반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한번 반성적인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 당론과 다르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당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다. 당 활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큽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에 따른 발언, 이 소신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도 했겠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금태섭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지금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사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전화로라도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금태섭 전 의원에 관한 당론에 따라 투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다른 정당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